저희는 김경훈 실장 말을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병아리로 이 팔을 붙이면서 가가 내국적으로 좀 정치하십시오. 가가 좀 똑똑히 모시오. 이러면 그냥 통에 가가지고 이 거리 같은 유하고 이러면 그냥 알뜰적으로 쏘고 대단하다고 쏘고 그랬습니다. 네, 방금 들은 목소리는 1979년 11.6 사태의 주역인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한 김재규를 재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내신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형장의 이슬이 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인이자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재평가 움직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선 그 38년 전이죠. 그렇죠. 네. 38년 전에 11.6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재판이 네. 김재규에 관한 재판이 정치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6이 있고 나서 바로 네. 이제 군사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80년에 이미 이제 사형을 확정을 지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80년 5월 24일 이게 다 날짜들이 있으면 교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79년 11.6이 일어나서 11.6? 네.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죠. 신군부에 그렇죠. 의해서. 네.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불과 네. 일주일 후에 아하. 1심 재판에서 김재규 등 6명 사형 네. 판결을 내립니다. 1심은 이제 육군 보통군법 그렇죠. 회의에서요. 네. 그 다음에 바로 항소심에 가가지고 80년 1월 28일 날 항소심에 네. 또다시 사형. 네. 그렇게 해놓고 광주 민주항쟁이 5월 18일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5.18. 5월 24일 날 김재규를 집행을 하게 되네요.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속전속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나 말 맞다나 이게 정말로 정치 재판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뭐 강신옥 변호사, 나중에 이제 뭐 한승원 변호사가 거기 네.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부들 중에 함세웅 신부님 이런 분들은 네. 김재규가 없었다면은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만큼 되지 못했다. 아하.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오히려 함세웅 신부 같은 분은 아예 우리 민주화의 은인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 네. 그런데 재평가를 하자고 했는데 네. 아까 우리 저 김대곤 씨가 쓴 책을 네. 한번 보여줬는데 네, 그 책으로 잠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동향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출판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김대곤, 네. 동아일보에 몸담았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대곤 씨가 네. 1985년에 이미 그 비슷한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6과 김재규라는 책을 냈는데 85년에 낸 책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와서 이제 전두환 다시- 정부 아닙니까? 전두환 네. 정부에서 바로 네. 환금 조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빚을 못 보다가 네. 또 한 번 1996년에 네. 그 김대곤 씨가 있던 신동아에서 네네네. 지금 조금 아까 틀어줬던 김재규 최후 진술 육성. 네. 테이프를 입수를 공개하는 해가지고 거. 네. 신동아에서 그걸 터뜨립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다시 재평가하자는 바람이 불었는데 네. 그 묘하게도 그때가 네. 김영삼 정부 말기이고 김영삼 정부가 김현철 등에 의한 국정농단 네. 이런 것이 있고 또 오히려 김영삼 정부 때문에 와서 경제가 망쳤다고 그래가지고 네. 박정희 신드롬에도 불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아하. 붐이 일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김재규 재평가 움직임은 조금 나오다가 바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김재규 최후 진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 네. 내가 20 내지 25년 정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겼다. 앞당겼다. 야, 이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 내지 25년이면은 그 김재규가 79년 10월 26일 날 총을 쏜 그날로부터 20 내지 25년이면은 1998년에서 2004, 5년 그렇게 전까지입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20 내지 25년은 만약에 우리가 네. 평화적 정권 교체로 본다면은 네. DJ 정부가 출범하는 때가 20년쯤 됐을 때이고 네. 그 다음에 평화적 정권 교체에서 다시 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가 25년쯤 됐을 텐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 네. 김재규 등에 대해서 예. 민주화 보상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화 인사로 추천이 안 됐죠. 그렇죠. 예. 모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는 거죠. 지금 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 김재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면 뭐 김재규 전 중정부장 역시 유신 체제의 일원이었고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런 평가하는 것, 어떤 유신 체제의 연장,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우선 김재규가 사형당할 때의 죄목이 내라는 모입니다. 네네. 내라는 모인데 그 당시에 많은 그 대법원 판사들, 소수 의견입니다만, 네네. 대법원 판사들 전원 합의에 의해서 합의위원. 사형은 되었지만 네. 그 당시에 소수 의견을 냈던 판사들 중에 일부는 네. 아니 그 당시 청와대에 가 있었던 중앙정보부원 6명에서 7명 정도 네. 이걸 가지고 내란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네. 이것은 단순 살인이다. 네. 단순 살인이라고 본다면은 네. 사실 뭐 김재규 본인이 말은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네. 정말로 유신을 꺾기 위해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좀 뭐 말이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 우리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역사의 현장이었고 또 특히 그 민주화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 사태,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면서 김재규를 다시 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런 그 탄핵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신화, 그리고 유신 체제를 완전히 뛰어넘자, 뭐 이런 움직임이라로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규 씨가 네네. 사형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네. 3심 법정에서 나는 졌다. 3심. 예. 네. 그러니까 육군 뭐 보통군법회의부터 고등군법회의 그리고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네. 그 세 번의 법정에서 나는 지고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네. 하지만 4심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뭐 그 말을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 체제의 동조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사람이 결국은 차지철과의 권력 갈등, 암투가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무조건 되고 민주화 의사다, 열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김재규는 누구이며 네. 그 당시 박정희는 또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것이 아닌 그 역사의 심판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녀 대통령으로 탄생을 했지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까지도 모두 없애버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민병욱 전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역사의 평가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병욱 전 간행물 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